계속 자가를 가세 거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가세 거래가 아닌 거죠. 가세 거래가 아닌 거로 보는 사례입니다. 사례로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제조를 하려고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한 경우는 가세 거래가 아닌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에서 쓰는 것도 가세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선비 등의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세 거래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외워주셔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건설 공사형.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우리가 이제 용역 서비스를 보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지하를 자기 해외 건설 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 국외로 반출한 경우는 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용역입니다. 용역. 그 다음에 이제 기존품과 경품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실무에서 나온 것들을 이거 보시면 이제 사업자가 자기 고객 중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자에게 지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세되는 지하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당첨되신 분들도 알겠지만 부가세 보시면 문구 보시면 부가세는 본인 부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당첨품의 금액은 주지만 부가세는 제세공과금 뭐 이런 것들은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당첨품도 제가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용역의 공급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세 거래냐 아닌지의 사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실제로 간주 공급이라는 단어는 조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용역의 공급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제공하는 것.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등 지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무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게 하는 것, 이용하는 거죠, 이용. 시행령에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나오는데, 건설업, 아까 이제 우리 나왔는데, 건설업의 경우 건설 사업자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것. 그러니까 건설업은 용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업 자체가 용역이다. 그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제약을 단순히 가공하는.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아까 주요 자재를 우리가 부담하고 가공하는 주요 자재를 하고 가공하는 거는 제약의 공급으로 보는데.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이죠. 주요 자재라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상호는 상업상 우리가 상업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 이제 주로 컨설팅 이런 것 많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재화의 공급의 특례가 중요하듯이 우리 용역 공급의 특례가 중요합니다. 이랑 보시면 이제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 자신의 용역을 자기한테 쓰는 거죠. 다른 사업자의 가세품이 침해되는 경우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걸 본다. 현재 관련된 시행령은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것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중요한 게 이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라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성이죠.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중요한 게 이제 특수관계, 예외로 이제 특수관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상, 부동산의 임대명령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역 공고는 용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한테 특별 우리 정해진 용역, 정해진 그 용역이 있어. 부동산 임대명령. 얘 같은 경우는 대가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역은 대가가 없이 타인한테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특수관계이면서 부동산 임대용역은 대가성용으로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보면 용역으로 공급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세에서 우리가 그 근로라든지 그냥 금융 이런 것들은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제외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투상에서 부산 임대용은 대통령이 정한다는 게 있었는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재화의 수입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 그래서 용역의 공급의 특례는 이 부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말 그대로 그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물품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가로에 보면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이제 요게 있는데, 첫 번째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것, 것을 우리가 이제 재화의 수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러니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됐다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순수하게 구분하는 거지. 순수하게 외국으로도 들어오는 거고, 밑에 거는 수출 신고가 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다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부수제하고 우리 부수 이것도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도 되는데, 1항하고 2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스되어 공급되는, 그러니까 주된 재화, 용역의 부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주된 사업에 부스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 제압이 부스 용역 공급으로 타이틀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첫 번째 이거 거래에 제어하고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이 항의 사업의 부스. 사업은 뭐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있는 사업 요소만 사업은 가세 사업이냐, 연쇄 사업이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다시 하나씩 이제 보면 1항 보시면 이제 주된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의 용역에 부수돼 공급되는 것으로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주된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된 것에 포함. 정수적인 거예요. 정수적인 거. 그러니까 주된 재화가 이제 가세거래다. 그러면 부수된 것도 가세거래. 주된 공급이 가세거래가 아니다. 그러면 부수되는 것도 가세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정수된 것들은 해당 대가가 이제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는 것들이에요. 통상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반회가 실 뭐 이런 관계. 통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거는 우리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간행으로 보아. 거래 간행으로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거고 거래 간행.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논쟁이 좀 계속 있고 판례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장례 시장에서 그 장례 서비스하고 장례 음식 서비스를 같이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 따라서 이제 판단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거에 종속되는 것들은 주된 거에 포함된다. 그리고 주된 거에 그 종속되는 것 같지 않은 것들은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되는 것들은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주된 거에 맞춰 떨어진 거고, 종속되지 않은 것들은 각각의 판단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 이거는 별도의 공급.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가세비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가세비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 별도의 공급으로 보래요. 얘네들은 별도의 공급을 한다. 먼저 별도의 공급을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로 판단한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주된 사업의 가세,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보면 이 이론은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공급으로 보라는 거죠.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사업의 재화 과정을 용역을 제공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우리가 별도의 공급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석유와 여러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들은 첫 번째로 별도,
별도의 공급으로 보고 각 사업 여부 등에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부스 우리가 거래에 종속되는 거는 주담가에 종속되는 거냐, 종속되지 않는 거냐를 따지는 거죠. 종속되면 이 종속 그 메인 거래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종속되지 않는 거는 각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에 부스되는 제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 사업을 또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또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도 중요하죠. 공급 시기. 공급 시기는 뭐 우리 회계도 혹시도 알겠지만 한 방에 끝나는 게 있고, 특정하게 들어가는 게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 시기를 그럼 어떻게 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적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것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것들은 인도. 원칙이 인도입니다. 인도. 재화의 공급 시기는 1번이 인도. 흔히 우리가 물건 사업하니까 인도가 기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이겠죠. 건물 같은 거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용 가능할 때, 이용 가능할 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호 1호와 2호를 처음 맞쓰는 경우, 그 외에도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확정되는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정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계약을 위해서 정하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는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인도, 동산은 인도일 거고, 부동산은 이용 가능일 거고, 얘는 동산과 부동산의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 성격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은 예를 들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로 하는 거는 또 따로 우리가 예외를 하는 거죠. 조건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형태별로 쪼갠 거죠. 다시 공산 부동산인 것도 다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일상 할부 판매,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이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상품권 때 현물과 교환될 때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하는데 회계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 공급으로 보는 가공으로 보는 재화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유자재를 부담하고 일부 가공을 하면 가공 재화를 인도하는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겠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할지라도 어떤 조건부 판매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조건을 이제 미리 끝난 거고, 나 구매하겠다. 구매해서 표시를 하거나 특정 시점이 지나면 구매한 걸로 간주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한이 지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급 시기 관련해서도 가세세 같은 것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 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간주 공급, 이걸로 필히 아셔야 돼요. 간주 공급 관련해서 자가 공급하고 이제 개인적 공급에 의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사용 수배할 때, 사용하고 수배하는 때를
우리가 이제 그 공급 시기를 보고 있고, 사업성 측면은 중에 하나일 때 그걸 보고 있고, 폐업 시 잔존할 때는 폐업일 때 우리가 그 공급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우리가 현금 꺼낼 때, 현금을 꺼내서 이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현금주의, 얘는 약간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성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실무적 편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수출 제약 보겠습니다. 수출 제약. 회계에서는 약간 원칙적인 얘기만 있고, 실제 거래 형태별로 수익을 언제 인식할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좀 외우셔야 되고, 나중에는 다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면 이해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왜냐면 다 이게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수출 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적,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죠. 내용물품을 반출할 때는 선적 기일인 거고, 네, 신용장에서 우리가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제한은 로컬이에요, 로컬. 신용장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할 때는 제한가 유효되는 때. 네, 중개무역 방식은 수출 제한의 선적 기일. 그 다음에 위탁 가공은 외국에서 해당 제한가 유효되는 때.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뭐 바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고, 수출 관련된 이 개념들, 위탁 가공목이 뭔지, 외국인도 수출이 뭔지, 이 개념들이 먼저 선행이 되셔야지, 이때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를 잡았구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외운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이 무역 관련된 개념이 여러분들도 있으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용역의 공급시기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우리 용역의 그 가세 대상은 똑같아요. 우리 용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 용무는 완료될 때, 희소물 권리는 사용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부는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급시기 특례 보겠습니다. 공급시기 특례. 일반적인 이제 공급시기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특례가 이제 대가의 전부, 중간에 보시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세금회사 등 발급할 때 각각 그 제한 또는 용역 공급시기를 한다. 그 세금회사 기준으로 뭐 하면 세금회사 등 발급받은 때를 우리가 공급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회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금회사가.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이제 세금회사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에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에서 발급한 때를 우리가 공급시기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회사를 미리 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시면, 그래서 이 항 보시면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실제로 공급시기가 될 때 우리 인식이 되는데, 공급시기 전에도 세금에서 발급한 거예요. 발급하고 그 금액도 이미 7일 이내에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받으면 세금에서 발급 시기를 우리가 공급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이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하통용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되기 전에 또 세금회사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회사를 발급한 때를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에서 발급했어요. 발급하고 7일 이내 수수하며 그 세금에서 시기 요 발급 시기로 보는데 얘는 7일 지난 후 7일 이후 7일이 지난 후 받더라도 이때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로 볼 때는 그는 예외적인 거로 보시면 이제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이니까 따로 적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거. 계약서 상의 문구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세금에서 발급하고 7일 이내 하면은 인정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따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증빙이 이것도 보면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이 되면 7일 이후에 받더라도 세금계획을 발급 기준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실무에 약간 편의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시행령에 나오는 할부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할부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 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 예외적인 공급 시기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서로 확정할 때 하는 거예요. 확정할 때. 앞에 나왔던 요게 확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할 때.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또 이제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 이게 이제 전기 요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통신 매일매일 나가는 것들 이런 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정한 때를 정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전기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 구획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시는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 세강자 쪽에서 수입가 수리된 때를 수입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장소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장소는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이동이 시작된 장소, 공급 시기가 비슷하죠. 이동이 시작된 장소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 이동이 부동산이죠. 부동산 대표적인 게. 그러면은 이제 그 토지는 아니고 토지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아니고 주로 이제 건물이죠. 건물. 재화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되겠죠. 당연히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동이 뭐 불필요하다는 건 이동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 하위 개념을 이동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재화가 있는 장소.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이동이 시작되는. 근데 사면은 뭐 이동하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장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연구가 제공되거나 사용하는 장소가 되겠죠. 이용하는 장소이니까 우리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가세거래에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상품권. 상품권은 그러니까 회계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은 의미가 없고 상품권은 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엑스한 상품권을 살 때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상품권과 이제 재화를 용역과 교환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판매될 때 재화의 공급 시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 교환할 때 우리가 그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용. 재화의 공급 가공은 재화가 주된 거죠. 얘가 메인이고 가공이 서브입니다. 그래서 가공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재화이기 때문에 재화는 무조건 인도예요. 기본적으로 인도 사용.
이런 거죠. 자, 근데 가공이 아니라 가공이 완료될 땐 가공이 메인인 거고 제하이기 때문에 제하를 줘야죠. 제하를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니까 제하 인도할 때 그때 공급시를 주는 거죠.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제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은 더군다나 더 세법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입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용역. 건설업은 용역이다. 그러니까 제하의 공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입니다. 건설업은. 그다음에 제하의 수입시기는 우리가 이제 수리된 때 아까 마지막 받는 것처럼 수리될 때 세관장이 이제 수리할 때 끝난 겁니다. 그 다음 5번 주된 사업이에요.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 주된 사업 관련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제한은 의무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여기까지 맞았어요.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가세비 면세 여부 등도 주된 사업과 별도, 이게 틀린 거죠. 주된 사업과 별도가 아니라 별도 공급으로 보고 주된 면세 관세 여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에 따라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보시면 이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하를 자기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하를 자기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한 경우는 제하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하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칙하고 가세거래 마무리 짓겠습니다.